이야기를 좀 해야죠. 네. 왜 돌아가셨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엔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 국정농단 세력과는 함께 정치를 또 개혁 보수를 만들기 어렵다 네. 하는 판단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국정농단의 주체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또 몇몇 친박 의원들의 출당 조치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해촉 그리고 또 뭐 스스로 한 건 아닙니다만 검찰의 수사 네. 이런 것으로 많이 그런 분들이 당과는 이제 인연이 멀어졌고요. 예. 또 하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바른정당으로 정치 개혁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건 저의 책임도 큽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데요. 비전의 부족,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정치력도 부재했죠. 그러다 보니 바른정당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느냐. 자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국민의당과 통합할 거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할 거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수가 국민의당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길은 아니다. 순서에 맞지도 않고 일단 보수 통합을 하고 중도로 외연을 넓히자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네. 유승민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거의 정치적으로 그 통합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저는 보수 통합을 통한 개혁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이 바른정당을 했던 지금도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하태경 의원 등이 이제 가장 목소리 높이는 주장이 이른바 야당 교체론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원내 3분의 1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 지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저 야당 갖고서는 현실적인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으니 다음 총선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저 당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안 야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당을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 구상이 안 된다 이겁니까? 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는 좀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중도의 통합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큰 강은 어디서 흐르고 있느냐. 바로 여야의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촛불이라는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했어요. 네.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세력들을 모두 집권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통합의 정치, 연정의 정치를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왔죠. 예. 그러나 대통령 되시고 나서 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민주당 정권을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그 가운데 대결 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야권과 여권의 강이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야권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노력도 저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성공하길 바라고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새롭게 개혁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런 이후에 양쪽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 또 총선 대선 과정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지 저는 서로 간에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지금 국면에서 이 야권에서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를 포함한 어떤 협치 연정의 구도를 만들었다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 말씀 아까 하셨고.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을 먼저 전제를 하더라도 네. 또 일각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행동은 세금 문제, 예산 문제, 뭐 이 평창 올림픽 문제를 비롯해 모든 정부 정책에 하나도 찬동하는 게 없는 전부 다 반대하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제 차차 개혁을 해 나가야죠.
그렇지만 개혁이 될까요? 계속 거간에서 개혁하시려다가 좀 못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예. 바른정당이 사실상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통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선택을 보수 통합을 먼저 하자고 했던 예. 거고요. 예. 이 안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차차 변화시키는 일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그 길에 이제 매진을 할 겁니다. 네. 사실 남경필 의원은 처음 국회의원 할 때부터 5선 하셨고 지사하시고 그 오랜 정치 활동 기간 동안 계속 일관된 목소리가 보수당을 내가 개혁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 됐잖아요. 계속 해야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도를 해서 그게 새로운 보수의 비전이 된다라고도 또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참 아쉬운 건 뭐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사이에 그 목표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면 이게 민주적인가? 예. 이게 절차가 정당한가? 예. 너무 수단을 놓고 과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지금 그래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역시 개혁하겠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1번 개혁까지가 뭡니까? 자유한국당. 저는 일단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우려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정책을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가장 큰 피부에 와닿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저도 대통령 후보에 나갔을 때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나 현실로 와서 이걸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특히 2020년까지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질 것 같고 이걸 수정해야 한다. 이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그 수정도 이 속도를 굉장히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임금 체제를 개편을 해놓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의 말씀도 그렇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최저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해야죠. 수정하고 대안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혼선을 보이고 있는 이 가상화폐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무조건 도박으로 몰고 폐쇄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오락가락 혼선하는 거는 그야말로 왜 청년들이 여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이것도 최저임금도 비판을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별로 안 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문제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 저는 최고 권력자가 분노하신다는 거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요. 저는 최고 권력자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다면 정말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외세의 세력이 있다면 그런 거에는 분노하지만 최고 권력자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인내하시고 모두를 통합하려는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 꺼내신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합니까? 아니 법 잘못한 게 있으면 서야죠. 그거는 어떻게 막겠어요. 모든 분들이 뭐 지금 대통령 한 분은 감옥에 계시는데 저는 잘못이 있다면 서야죠.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보세요? 좀 보면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세우고 구속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면 그것은 검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집권당의 대표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집권당의 아주 유력한 의원들이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런 게 바로 정치보복으로 오인을 받도록 만드는 요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기초의원 선거구 지금 한 선거구당 2명씩 뽑는 선거구가 너무 많아서 거대 양당에서 공천하면 자동 당선 국민을 안 본다. 이거를 3인 4인 선거구로 늘리기 위해서
경기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빨리 제대로 가동해서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제 주장이고 요구거든요. 네. 그냥 2인 선거구를 3인 내지 4인 선거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지 계획은 어떤지만 짧게 한 말씀. 잘 검토를 할 거고요. 이건 룰입니다. 선거의 룰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그 두 거대 당이 토론해서 합의하면 또 2인 선거구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요. 과거에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재명 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또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이걸 자꾸만 한쪽에서 바꾸자고 하면 결국 선거법이란 게 안 바뀌어요.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하기 오래전부터 지금의 정치 상황과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상관이 없는 오래전에 이걸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순수성을 오해받겠죠. 어렵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했어요. 네.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세력들을 모두 집권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통합의 정치, 연정의 정치를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왔죠. 예. 그러나 대통령 되시고 나서 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민주당 정권을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그 가운데 대결 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야권과 여권의 강이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바른정당으로 정치 개혁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건 저의 책임도 큽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데요. 비전의 부족,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정치력도 부재했죠. 그러다 보니 바른정당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느냐. 자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국민의당과 통합할 거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할 거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수가 국민의당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길은 아니다. 순서에 맞지도 않고 일단 보수 걸로 봐서는 지금 저 야당 갖고서는 현실적인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으니 다음 총선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저당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안 야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당을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 구상이 안 된다 이겁니까? 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는 좀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중도의 통합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큰 강은 어디서 흐르고 있느냐. 바로 여야의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촛불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죠. 네. 왜 돌아가셨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엔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 국정농단 세력과는 함께 정치를 또 개혁 보수를 만들기 어렵다 네. 하는 판단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국정농단의 주체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또 몇몇 친박 의원들의 출당 조치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해촉 그리고 또 뭐 스스로 한 건 아닙니다만 검찰의 수사 네. 이런 것으로 많이 그런 분들이 당과는 이제 인연이 멀어졌고요. 예. 또 하나 이 통합을 하고 중도로 외연을 넓히자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네. 유승민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거의 정치적으로 그 통합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저는 보수 통합을 통한 개혁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이 바른정당을 했던 지금도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하태경 의원 등이 이제 가장 목소리 높이는 주장이 이른바 야당 교체론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원내 3분의 1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 지지나